반려동물 국제연구소 소장 김배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ICM의 후원인을 모신다는 그 내용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CM이란 현재 2조 원의 국내 반려동물 산업 규모를 10년 내로 10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려동물 산업 분야 150조 규모를 10년 내로 1,500조 원으로 급상승시키는 컨트롤 타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년 내로 유기견 안락사 근절, 반려인이 중산층으로 살도록 유도, 2025년 한국 반려동물 산업 분야 300조 수출 비전 비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그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막기 위해서는 그 자원이 필요한데 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이 즉 그 국가의 세금으로 그걸 충당한다는 것은 사실 비반려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반려동물의 생명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비반려인들의 그 저항이 심해지리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 반려인들이 십시일반하여 유기동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건 다름 아닌 그 반려동물 공적 보험의 도입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주로 활동했던 부분들이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자임하고 혼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 예로는 그 블로그에 유기동물 근절의 방안의 하나로서 뭐 총체적인 해결법이 될 수 있는 결국에는 이제 자본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반려인들이 십시일반에서 그 보험 형식으로 그 공적 보험이죠. 현재 6개 그 국내 보험사에서 사보험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보험이 태동하는 데에도 제가 좀 관여를 했고 해서 현재는 정치인들과 그 중앙 정부에서도 그리고 지방 정부까지도 반려동물에 대한 많은 인식을 하게 되었고 또 공적보험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공감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2016년에 ICM 즉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에서 제가 책을 집필하고 그 제목이 2025년 한국 반려동물 산업 분야 300조 수출 비책이라는 그 제목인데 그 안에 100여 가지의 신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물론 그 100여 개의 아이템 중에 몇 가지는 이미 그 국내에서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 아이템을 가져가서 하는 것도 뭐 상관치는 않습니다. 또 제 머리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인식을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했다면 박수를 쳐줄 만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ICM의 사업 내용. 첫째 강연. 대학교, 소중 대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종 모임 등의 반려동물 신사업으로 상위 3%의 리더 되기. 반려동물 신사업 연내 1,000억 달성 가능한 신사업 사업계획서 공개 등 주제가 그 10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0여 개의 신사업 아이템을 연구 및 사업을 개시하는 것. 세 번째로
중소대기업,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반려동물 신사업 컨설팅 요 세 가지로 그 사업 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원 방법으로는 강연할 곳을 소개해 주는 것도 큰 후원이 됩니다. 그리고 소액 정기 후원, 뭐 월 10,000원에서 100,000원 가량을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이 부분은 고액을 투자를 받았을 때는 제가 좀 휘둘릴 수가 있고, 또 그 전에도 누군가가 기천만 원의 그 아이템을 팔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사업은 단순하게 그 뭐 아이템 하나 해서 돈 벌고 하는 사업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삶의 질 자체의 변화,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 반려제국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과거 뭐 삼성의 주식을 그 시장에서 일하시는 그 할머니가 그 그냥 남이 좋다고 하니까 그 돈이 생기는 대로 이제 그 주식을, 그때는 이제 종이로 나온 주식이었으니까 그 주식을 사다가 뭐 항아리에 넣어놔서 수십 년이 지났더니 이제 갑부가 됐더라, 이제 이런 재밌는 일화도 있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크게 성공하는 그런 기업을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국제연구소는 사업 개시 10년 내로 시가총액 그 100조 원 이상을 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추후에 그 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내용을 미리 보기, 이거는 네이버 검색창에 NEOBUSI를 검색하면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반려동물 국제연구소 블로그가 나오는데, 여기에 사업 영역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좀 호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정치적인 부분에서 대국 관계, 대외 관계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장이 많은 지역, 안산이라든가 뭐 김해라든가 기타 이제 그런 곳에서는 이제 아우성이 많이 들리고 있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그 산업 체계가 바뀌는 시점, 그 국제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자리를 그 대체할 수 있고 좀 더 키워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에서 제시하는 그 100여 가지 반려동물 신사업 아이템이 충분히 그 자리 이상으로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효자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불어서 그 대한민국의 그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신사업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은 자동화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편리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대한 그 반대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노동자들이 저항을 했지만, 그 이후로 산업화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현재의 인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인간의 편리성과
그 인간의 창조성이 없어지는 그런 세태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편리해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한편으로는 인간성의 상실이라든가 그 인간끼리의 분리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역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그 4차 산업혁명이 허용이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의 부분들은 편리성과 반대되는 부분, 그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일련의 그 인식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대체하는 또 반대 세력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4차 산업에 대한 너무 큰 그 희망, 뭐 희망은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규모 자체가 예상처럼 그렇게 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비용이 많이 비쌌지만 경쟁이 늘어나면서 거의 무료에 가깝게 되는 그런 현실. 따라서 많은 경쟁자들이 그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사업을 뛰어드는데 결국에는 그 수혜를 받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이 그 수혜를 받게 되고 거의 무료에 가까운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흔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최첨단의 그런 부분들을 접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그 인간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그 상품,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동물에게도 대부분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만 그 창의성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4차 산업혁명보다도 조금 더 빨리 그리고 그 투자 자본에 비해서 그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제가 미래를 다녀온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얘기까지는 하긴 어렵지만 80% 이상 제가 예견하는 대로 흘러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말세론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는 일면으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뭐 정치적으로 혼란한 부분도 있지만 그 잘 살게 되었을 때 그 윤리적인 측면이 동시에 강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약화가 돼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윤리라는 부분은 단순히 그 인간끼리 사람끼리만의 그런 윤리뿐 아니라 그 환경, 그 거짓된 환경이 아닌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동물 그리고 그 무생물, 자연 그 총칭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데 정치 논리에 의해서 너무 휘둘리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역사적으로 어느 쯤에 와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의 강연은 제가 초기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2편 정도를 그 실제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하는 것에 한 20%에서 30% 정도씩 해서 일주일에 2, 3회 정도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산중에 들어와서 생활한 지가 한 8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뭐 산에 사니까 공기가 참 좋고 또 이곳이 그 경북 청도라는 곳이라 이름 그대로 그 아주 깨끗합니다.
공장 하나 없고 또 특히나 그 수자원 보호구역이라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불편함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불편함 속에서 도심에서 생활했던 거에 비해서 오히려 번거로움이 행복이 되는 그런 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책을 가다듬고 강연할 주제를 뽑고 강연 내용을 적고 그리고 강연 앞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그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반려동물이 많습니다. 물론 야생동물도 있고 기타 이제 식물들도 사실은 이제 그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서로 그 의사소통을 하고 그 미래의 그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실 분들은 아까 얘기 드린 그 후원이란 부분이 꼭뭐 금전적인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소한 그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그 강연 초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행복이라는 부분은 좀 상대적인 부분도 있고 또 지극히 그 개인적인 그 주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복.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산골에서 벗어나서 도심으로 이주하고 했던 그 우리 그 선조들, 그 뭐 우리 윗대 분들, 그 지금 7, 80세 되신 분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 저는 이제 도시 생활을 어릴 때 뭐 2살 때부터 뭐 서울 쪽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도시의 성장 과정을 한평생 그 제가 50이 좀 넘었으니까 반평생 정도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화라는 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보완할 것이 많은 것도 어, 그 사실입니다. 특히나 그 삶의 질에 있어서 어, 그 인간뿐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동물들과도 잘 어울려 살 수 있고 또 인간이 지구의 자원을 이용할 때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을 배려해서 정책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고 그 총체적인 그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그 오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